네. 비가 뭐 오전에도 계속 오는 거로 돼 있잖아요. 저 진재건 선생님도 지금 저 굴뚝으로 비가 지금 새가지고 아침에. 아, 네네. 제가 화면을 공유를 했나? 잠시만요. 화면을 먼저 공유해 놓겠습니다. 지금 공유된 화면은 공 원장님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저도 저 공유를 걸어놨는데. 예. 지금 둘 다 걸렸고. 네네. 예. 원장님 저기 그 발표 중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공유가 됐어요? 하나 저희가 하셨어요. 그 스트림야드에다 방송하시려고 하시는 네. 그쪽 공유를 거시는 거를. 그러게요? 예, 근데 이쪽으로 공유를 하셨어요. 이 동시에 두 사람이 공유를 걸어놔도 되나요? 공유 걸려는 있습니다. 그 대신 메인으로 나가는 건 하나만 나가는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누가? 네, 지금 뭐 전국적으로 폭우가 온다 그러는데 더 이상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거 토요금원 파티 165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방법. 이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단 하나, 바로 내면의 평온함을 찾는 것이다. 인생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든 무슨 일이 벌어지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속 평온함을 유지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명상이며 깨달음이다. 삶의 파도가 더 높을 때, 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칠 때, 그때마다 태풍이 눈처럼 고요함을 지키는 것. 그저 그 모든 것이 오고 감을 지켜보는 것. 그것을 지켜보는 나를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명상의 핵심입니다. 인도의 강압적 인구 억제 정책. 인도의 출산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까닭은 경제 발전, 여성 문해율 상승, 도시화 등의 일반적인 원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강압적인 인구 억제를 조장한 점도 작용했다. 인도는 세계 최초로 가족계획을 공공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나라였다. 법적인 혼인 연령을 상향 조정했을 뿐만 아니라 1970년대에 인디라 간디 총리와 아들 산자이 간디의 집권기에는 자발적인 불임 수술을 권장하는 캠페인 등이 시행되는 등 도를 넘어서기도 했다. 멀리 인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한 자녀 갖기는 물론이고 정관 수술을 하면 예비군 훈련을 빼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한 집 걸러 한 자녀 갖기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태아 성별 검사로 소리 없이 사라지는 낙태된 여아들도 많았습니다. 기억에도 생생한 멀지 않은 과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기다리는 마음.
별이에게 용기를 줄 방법은 무엇일까? 어려움을 안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새로운 일을 시도하게 도울 방법은 무엇일까? 명쾌한 답은 없을 것이다. 다만 망설이는 별이의 등을 떠밀기보다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며 기다리는 마음을 갖기로 했다. 어렵고 힘들 때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쳐 무너졌을 때 힘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 제 갈 길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보폭이 있습니다. 그것이 타인의 눈에는 답답하거나 지나치거나 기준점에 부합하지 않는 듯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이해한다면 가만히 지켜보며 기다려줄 일입니다. 병을 다시 얻는 이유. 진실로 치유되려면 몸과 마음, 영혼까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일 질병을 치료하는데 그치고 그 병을 에워싸고 있는 감정적, 정신적 문제를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재차 병을 앓을 것이 분명해요. 병을 다시 얻는 이유는 많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병의 근원적 치료, 곧 병의 뿌리를 뽑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정적, 정신적, 정서적 치유를 제대로 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 전인적 치유는 육체적, 물질적 차원에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4가지 문장을 같이 한번 글을 공유해 봤습니다. 네. 느끼시는 소감들을 한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혜를 읽고 있는 진재근 선생님 부탁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네, 텃밭에 쌈쳐서도 피해가 있고, 이 가지나무고 고추나무도 넘어지고, 아이고, 텃밭 정리를 어제 한다고 했는데 아침 보니까 또 하여튼 비 피해가 생각보다는 큰 상태인데, 예, 오늘 또 좋은 말씀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방법, 그 태풍의 눈처럼 고요함을 지키는 것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만구가 되니까 그 트러블에 대해서 부안해동하는 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뭔 일이든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확대하거나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걸 보면은 이제 평온을 유지한다고 보다는 어떤 그런 상태를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명상이나 그런 부분으로 한다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이제 좀 사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구 억제 정책 참 인도가 이렇게까지 이 출산 정책을 했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혼인 연령까지 하한선을 뒀겠죠. 상향시켰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한 집 걸러 한 자녀가 이 단어는 좀 이제
새롭게 듣는 것 같은데 두 단위도 다 한 단위로 충분하다 그런 정도까지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인구가 세계 이제 최고의 그 인구를 가진 나라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인데 요즘은 그 인구가 경제력으로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으니까 아마 거기도 머지않아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기다리는 마음. 네. 요즘 이제 그 아까 그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데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어려움을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 기다려 준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 부분은 쉽지 않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이제 이 3월 달부터 통합돌봄이 시행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 각 지자체마다 통합돌봄 부서가 생기고 담당자가 생기고 이제 이렇긴 한데 여기서 기다리는 마음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적인데 그 통합돌봄을 얘기하다 보면은 어린이는 볼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재물포구가 됐지만은 여기 학교는 제법 있어요. 초등학교도 한 11개교, 중학교는 8개교,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도 청운대학교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있지만은 이 주변의 가정들 보면은 어린이를 키우는 그러니까 젊은 청년의 가정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 기다리면서 이 어떤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런 대상을 못 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병을 다시 얻는 이유 이게 완치까지 하려면은 영혼까지 치유가 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아주 적절한 이 추천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감정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치유가 되어야 완치가 된다. 그래야 영혼까지 치유가 되는 거 아닌가. 아주 공감되는 추천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보세요? 다음 강균왕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진재근 선생님 비가 와가지고 피해가 심하다 그랬는데 농작물 피해, 그 농작물 피해는 개인한테 아주 소수니까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몰라요. 요즘에 산사태나 뭐 큰 재해는 없는 것 같아서 진짜 그러니까요.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내면의 평온함이라는 거는 그냥 어쨌든 나이가 들면 그리고 내려놓으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언뜻 해봤고요. 그리고 인도 출산율에 대해서는 제가 반성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자녀가 셋인데 애들이 둘씩 낳아서 6명이거든요. 손자, 손녀가. 근데 제가 결혼정보 회사를 하고 결혼 상담사 자격증 교육을 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 그래도 기여하는 마음으로 결혼 상담사를 양성하자. 이제 이런 깊은 뜻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내 자녀들도 그러니까 둘은 낳아야 된다. 이게 강해가지고 첫 번째 며느리하고도 갈등이 심해가지고 한 3년 동안 교류도 안 할 정도로 그러다 나중에 낳고 그 막내도 이번에 그 첫애 낳고 지금 6년인가 7년 만에 낳는데 그것도 제가 첫애 낳고 안 낳길래 마음을 접었거든요. 그래 통화도 안 하고 막 그랬는데 다시 난다 그래서 약간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꼰대 같은 마음은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년이 지나면 우리 대한민국이 없어진다고 해요. 그 저출산 문제로. 근데
북한 우리나라의 생각과 정말 지구에는 인구가 많아야 되는가? 그래서 인구는 소멸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모론도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인구는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거에 한 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다리는 마음은 그냥 저는 진심으로 기다려준다. 제 자녀들도 마음에 안 드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도 그냥 저는 진심으로 그냥 기다린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병이 다시 얻는 이유에는 사실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저도 한 8년, 9년 그런 시간을 겪어봤지만 습관병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나의 생활 습관을 고쳐야만, 바꿔야만 그 질병이 발발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글쎄 그거는 뭐 옳은지 그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가 치유하고 그러니까 수술하고 금방 일터에 나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다 적고 그냥 시골로 들어가서 전화도 아예 하루에 한 번 봤을까? 하루에 한 번도 안 볼 정도로 전화도 두절하고 아는 지인도 다 끊고 이랬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옳고 그른 건 잘 모르겠으나 아까 여기서 정신적 또 정서적 아까 감정적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말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용진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기에 있는 사진 보고는 깍꿍해서 완전히 그냥 첫 번째 내면의 평온함 유지하는 방법 그 부분은 이 진재근 선생님 마음 상하시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여기 땅 주인분이 저 텃밭 하던데 그쪽에서 여기 이번 장마 오기 전에 그거 좀 싹 끝냅시다. 그래가지고 텃밭 하던 거를 싹 중지했거든요. 다 뽑아가지고 손질해서 그냥 이거저거 딱 해갖고 해먹고 그러고 나니까 그래서 막상 지금 장마 왔을 때는 지금 제 내면이 평온합니다. 그래서 그 내면의 평온함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환경적인 예방과 정확한 예측 그리고 그거에 따른 훈련 이런 것들이 꽤나 이렇게 도움이 된다. 근데 이제 그 바깥에 있는 그런 그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기술, 훈련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함을 그저 마음만 가지고 그거를 평온함 유지하려고 하는 거 그게 가장 그 표면적인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요즘은 원래는 제가 굉장히 강박이 심한 데다가 혈기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사실 내면 평온함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 근데 이제 요즘은 그 환경하고 그 다음에 곁에 지금 이렇게 매주 리듬을 만들어 주시는 금요 독서 토론 그 다음에 토요 금원 파티 이런 것처럼 그 환경하고 옆에 계신 분들 덕분에 그래도 좀 과거에 제 자신의 과거에 비해서는 평온함이 꽤 많이 유지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 감사일지 쓰는 거랑 그 다음에 독서하고 토론하는 거 이게 참 영향이 저는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도의 강압적 인구 정책, 인구 억제 정책 이 부분은 항상 옆에 있는 강대국들이 원래는 그 작은 나라들은 강대국들 영향이 굉장히 그게 컸거든요. 그래서 중국하고 인도 경우는 저는 좀 그 경우는 아니지 않나 싶긴 하는데 그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 억제 정책이 먼저 손을 댔잖아요. 그거는 근데 미국 영향이 엄청나게 컸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인구 억제 정책은 바로 요게 그 일본이 우리나라 그 지원하던 조건이 있잖아요. 경부고속도로 놓는 그 지원금 지원하면서 이명 계약에 포함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먼저 보여라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이 그 돈 들어오기 전해
미리 이걸 딱 보이고 그러고 이게 시작이 됐던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생명은 저는 국가의 도구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말 더 큰 반발이 온다. 결국 우리나라 그 여성들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그 반감을 먼저 가졌잖아요. 지금 요즘은 남자애들이 훨씬 더 심하다고 그래요. 근데 여성들이 먼저 그게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몸이 국가의 도구인가? 이거를 너무 그 오랫동안 학습을 한 거죠. 처음에는 뭐 좀 이렇게 적게 낳자 이렇게 하더니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다음에 잘 키운 하나이 뭐 몇 아들 부럽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해 오니까 여성들이 그 자존감이 너무 많이 망가져 버린 그런 우리나라 그게 굉장히 긴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분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압적인 큰 정책은 대부분 현실보다 보통 늦고, 조치도 늦고, 더 큰 문제를 만들고, 그리고 오히려 그거보다 정말 먼저 풀어야 할 거는 부정부패가 해소되면 사람들은 이거를 해결할 방법을 스스로 다 찾아낸대요. 근데 부정부패가 심해지면 굉장한 불안감 속에서 과하게 낳거나 아니면은 너무 과하게 저기 하거나 이런 쪽으로 양 끝단으로 몰리게 된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자하고 자본이 자유롭게 흐르기만 해도 전 지구에 지금보다 훨씬 많은 그 현재 기술력으로 해도 전 지구에 훨씬 많은 인구를 지금 소화를 해낼 수가 있대요. 근데 자꾸 보면은 이번에 이제 석유도 막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그 물자의 흐름도 막고 이걸 해내는 그런 부분이 뒤에 많아서 그렇다. 인도 쪽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예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다리는 마음 부분은 과연 내가 그 동료하고 학습자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기다렸는가 이 생각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하던 쪽이 컴퓨터 쪽이다 보니까 늘 속도에 대한 거, 시간, 그 다음에 효율성에 대한 거 이런 강박으로 살다 보니까는 오히려 기다리는 쪽이 아니라 굉장히 재촉하는 쪽 그런 쪽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자신의 평온함을 유지하자고 동료나 학습자들이나 가족들한테 굉장히 강압적인 억제 정책, 인도처럼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게 이제 꽤 이제 본심은 아니었더라도 포함이 됐을 수 있겠다. 그래서 요즘 와서는 애들하고 관계 개선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게, 그게, 과거의 제가 제대로 기다리지 못했던 거, 그 탓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로, 주제 주셨던 거 병에 대한 부분. 예, 그래서 병을 다시 얻게 되는 이유 그랬는데 저는 요게 내용이 포함돼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요거는 좋게 생각해요. 요 구절은 그냥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모두 포함돼야 됩니다. 요거 구절은 좋은데 근데 요즘 오히려 어떻게 많이 돼 있냐면 본질은 피하고 그러니까 환경, 사회 시스템, 기술 발전 요거는 피하고 오히려 당장 드러나는 감정적인 거, 정신적인 게 오히려 지금 앞서서 요거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감정이라든가 또는 뭐 우리 돈으로 해가지고 금융치료 뭐 이래가지고 그걸로 얼른 풀고 그리고 내 역할은 끝났다. 이렇게 가는 게 병을 다시 얻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지 않은가. 요런 생각도 저는 좀 듭니다. 그래서 역시 중요한 거는 기본을 지키는 거. 우리 보면은 이 잘 씻고 손톱 깎고 이런 것부터 배웠잖아요. 어렸을 때. 그러면 주변 환경이 이렇게 딱 되는 거. 그래서 위생이라든가 보건, 그리고 좋은 습관, 환경을 깔끔하게 하고 절차를 개선하고 습관 들이는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순서대로 가는 거. 그리고 나서 당연히 정신하고 정서 부분도 이렇게 함께 가는 요게 저는 요 순서는 뒤집어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갑자기 이제 치과에 조금 일이 있어서 왔다 갔다 좀 했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우리 내면의 평온함 유지라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결국은 이게 어떤 경우에도 최종 목표는 평온함이라 이랬는데, 사실은 이 평온함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다 될 수는 없겠고, 살면서 10개 중에 1개라도 2개라도 이렇게 점점 이렇게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단계, 뭐 이런 정도를 좀 생각해 보면 전 좋을 것 같고요. 어떤 평온함이 와지려 그러면 먼저 냉철함이라든지 먼저 저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참 거기서부터 흔들리니까 좀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늘 다 알다시피 어떤 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나 환경, 여러 가지 여건들이 나라에도 있겠고 가정에도 있겠지만, 그것이 장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정책, 또 어떤 여러 가지 오래 가야 하는 것들은 정말로 신중하게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좀 잘 맞았다면 뭐 우리나라도 그럴 건데, 일단은 뭐 굉장히 지금 인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생겨 있는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할지, 그런 것보다 어떤 자기들의 이익이나 자기 어떤 당 개인의 뭐 어떤 선거, 또 아니면은 자기 당의 어떤 그런 당략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도 제대로 돼가는 게 없다, 그런 생각들은 사실 많이 되고, 서로 국민들 위해서 뭐 100년 대계를 위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는 그런 분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기다리는 마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뭔가 해줄 수 있다, 뭔가를 옆에서 뭐 해줄 수 있다, 참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건데, 실질적으로 어른으로서 옆에서 해줄 수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아이들한테 좋은 모습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싶어요. 그냥 뭐 아이들을 지도해 주거나 도와주거나 그럴 수 있는 뭐 그런 능력도 안 되고 그런 것도 안 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제가 바로 좀 살아야 되겠다, 제가 바로 살아내서 바른 모습을 통해서 삶으로 내 자신을 스스로 잘 살아가다 보면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그네들이 그래도 그걸 보고 힘을 얻을 수 있으면 더 좋겠고, 나를 보고 오히려 절망하거나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정도의 생각들은 해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또 강연이나 여러 가지들을 교회나 이런 데서 여러 번 계속 진행을 하지만, 사실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앞에 서기가 미안할 정도로 어른으로서의 어떤 그런 미안함,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뭔가 여러 개 왔을 때, 아이들 앞에 설 때 다른 거는 없고 그냥 그런 최선을 다하는 사는 삶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야기도 해주고, 대신 아이들한테 응원해 줄 수 있는 따뜻한 밥을 한 그릇 사주든지 커피를 한 잔 사주든지, 그래서 아이들을 조금은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병을 치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는 이제 마음병에서부터 시작된 뭐 그런 형태를 주로 마음하고 몸하고 달라질 수는 없지만, 결국은 육체적인 병하고 마음의 병원 자체가 다른 부분들은 사실 많이 있고, 마음을 단단히 가지는 거는 육체적인 병이나 좋지 못한 병들이 왔을 때 우리 몸과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하나는 있고요. 우리가 만성적으로 또 요즘은 이제 마음적인 그런 병들이, 병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스리는 길에서
과연 어떤 것이 있을 건가. 저도 만약에 컨디션이 안 좋거나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때는 어떻게 견뎠으면 좋을까,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은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많고 뭐 그런데 그럴수록 정신 제대로 차리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제가 느낀 부분은 내면의 평온함, 이 부분은 우선 생활 속에서 평온함을 찾는, 평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평온함을 찾는 것을 계속 실천하려고 노력을 이제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저는 이제 말을 좀 참아본다. 자꾸만 그 말이 많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평온함 자체가 좀 이렇게 산산조각 나는 거 아닌가. 아까 이제 그리고 하심, 마음을 내려놓는다. 그거 외에도 이제 저는 이제 안과에 가면 안과에서 그 선생님이 식사할 때 눈을 한번 감으세요 이러더라고요. 식사할 때 눈을 한번 감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세요. 근데 제가 3개월, 6개월 만에 가서 그 의사가 물어봐요. 식사할 때 눈을 감으세요? 감아본 적이 있으세요? 실천하셨습니까? 근데 그게 잘 실천을 못한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그거를 식사할 때나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을 때도 잠깐 눈을 뭐 1초고 2초고 상황에 따라서 감는 습관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게 몸에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초 이렇게 눈을 잠시 감아본다. 상당히 안과 의사가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은데, 그게 학교에 교훈이 있어요. 근데 감옥에 가면 감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훈, 감옥의 가르침. 근데 감훈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1초만 참고 다시 생각하자라고 하는 감훈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건이나 범죄의 동기는 1초를 참지 못한 것에서 비롯이 된다. 이게 이제 평온함을 유지하는 거하고 뭐 연관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를 읽어보면서 그러한 1초만 다시 참자라고 하는 것 같이 다시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인구 정책, 이게 또 뭐 시간이 지나고 또 하게 되면은 다시 또 인구가 많아져서 또 이러한 과거의 인구 감소 정책들이 실현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또 해봅니다만은 이게 결국은 뭐 지금같이 저출산이다라고 하는 문제가 불과 뭐 얼마 전만 하더라도 예견이 전혀 안 됐었기 때문에 이제 뭐 인구 정책이라는 것들이 나오는 거 있을 텐데 다시 회복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또 예산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정책적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야말로 뭐 중기 정책이 아니고 장기 정책을, 어차피 이제 뭐 AI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인구 정책들이 뭐 100년, 200년, 뭐 500년, 1000년 뭐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다리는 마음은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기다리는 마음은 이렇게 같이 좀 상관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젊었을 때 이거는 뭐 기다려라라고 하는 것들은 젊은 청년이나 좀 안 맞는 그런 의미 같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실제로는 아까 이제 좋은 어른, 좋은 아버지 이렇게 선행을 보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좀 조금은 좀 기다리는 마음의 순도라든지 정도가 조금 높아질 수 있는 거 아닌가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생태학적으로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기다리는 마음이 좀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병을 다시 얻는 이유. 결국은 뭐 인간도 이제 생명체고 어떤 그 시한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병을 다시 얻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뭐 몸과 마음, 영혼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정신적, 감정적 문제, 그다음에 뭐 정서적까지 나오는데 이런 거를 다 실천하려고 그러면 뭐 인간으로서의 삶이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눈 두 개, 코 하나, 정신 하나 이렇게 있는 인간의 어떤 그 부류이기 때문에 완벽한 병을 다시 얻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제 경험으로 봐서는 참 어려운 거 아닌가. 단지 이제 그걸 좀 줄여나가는 부분, 뭐 완벽한 치유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아까 이제 말씀하신 기본을 실천하는 제가 이제 항상 그저 백투더 베이직이라는 말을 공장에 이제 그 생활을 할 때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기본에 충실하자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제가 이제 솔선수범, 그다음에 이제 상호 신뢰, 이 세 가지를 한 10년 동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맨 첫 번째가 이제 기본에 충실하자였거든요. 지금도 뭐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기본에 충실한 사람만이 좋은 어른이 되고 이 사회를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실천을 해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 장마 중에 또 이게 좀 폭우도 오고 아직 끝나진 않은 것 같은데요. 많은 피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른 아침에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주말 안전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